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올해 NFL 공격이 좀 전체적으로 좀 침체돼 있어요. 지난 몇 년간 NFL 역사에서 본 적 없는 패스 공격력의 시대가 있었는데 드디어 수비 쪽에서 그에 맞는 해답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패싱 게임을 주공으로 삼던 팀들이 좀 패배를 맛보고 러닝 공격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팀을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패싱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그 패싱 공격을 지휘하는 두 선수가 MVP급 활약을 보이고 있는 팀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팀이 또 위기예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입니다. NFL은 현재 좀 대패트릭 마홈즈 시대에 있어요. 우승을 2번 연속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리그에서 1위 팀을 견인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강의 선수로, 데뷔하고부터 뭐 조시 알렌이라든가 라마 잭슨이라든가 조버러라든가 여러 좋은 선수들이 강한 팀을 뒤에 업고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그의 앞에서 특히나 플레이오프에서는 무릎을 꿇으면서 마홈즈 좀 독주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홈즈에게 유일하게 플레이오프에서 한 방을 먹인 인물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신시내티 벵갈스의 쿼터백 조버로입니다. 그의 빛나는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조버로는 조금 더 특별해요. 우선 전반적으로 조버로의 장점이라고 말하면 가장 뛰어난 건 역시나 판단력과 정확한 패스입니다. 상대의 수비를 읽고 그에 맞게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은 NFL 역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자, 이 플레이를 한번 봅시다. 상대 수비가 최후방에 2명을 배치하고는 플레이가 시작하고 최후가 2명마저 뒤로 물리는 요새 패스 게임이 참 안 풀리게 만든 수비 전술, 쉘 전술, 커버포 이러한 전술로 나옵니다. 최 수비를 모두 뒤로 물리고 최후방에 2명이라는 안전망까지 갖춘 상태로 패스 공간을 차단하는데 주력을 둔 지역 수비인데요. 이에 대해 벵갈스는 포스트 아웃 루트로 승부를 봅니다. 밖에 선수가 포스트 루트라고 해가지고 전진을 하다가 대각 안쪽으로 파고들고, 안쪽에 리시버가 전진을 하다가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동시에 러닝백은 짧게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 플레이마다 항상 공략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조버로우는 자기 선수들의 루트나 수비의 포메이션까지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는 공략 포인트를 바로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플레이에서도 주요하게 읽어야 할 선수는 2명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최후방 선수인데, 이 수비수는 두 가지 임무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이 바깥쪽으로 돌아나가는 선수를 따라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자신의 뒤로 파고드는 선수를 따라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의 의사결정 중에 고르게 되는데, 만약에 앞에 자기를 잘라 들어가는 선수를 따라가면 뒷공각이 비게 되는 거고, 자기 뒤로 넘어가는 선수를 따라가게 되면 앞에 라인베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단거리, 중거리의 선수 중 어느 쪽으로 몸이 치우치는가에 따라서 패스를 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버로를 한번 봅시다. 버로는 최후방 수비를 바라보다가 그가 몸을 돌리는 걸 거의 확인하자마자 바로 기회가 생긴 거를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정확한 이 장거리 패스 정확도를 자랑하게 되는데, 엄청난 패스를 연결하면서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수비가 뭘 하는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도 하고, 심지어 수비의 그 작은 움직임, 앞으로 한두 걸음, 옆에 2걸음 같은 이 사소한 디테일에서 생겨나는 그 전술적인 이점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선수가 바로 조버로우예요. 하지만 이번 시즌이 좀 더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그의 좀 유일한 약점 중이라고 하나라고 불렸던 압박 대처 능력이 말도 안 되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벵갈스의 오라인이 강한 편에 속하지도 않고, 본인도 이렇게 짧은 패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색을 어느 정도 당하더라도 자기 리시버들한테 좀 기회를 주게 움직이는 걸 선호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은 너무 많이 당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프리시즌에 자기가 고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고쳤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해서 경기당 거의 3개의 색을 당하는 스탯을 매 경기에 평균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번 시즌은 2.5개 정도로 줄여왔을 뿐만 아니라 압박이 색으로 변하는 비율, 즉 오라인이 쿼터백의 쇄도를 허용하고는 그 쇄도가 색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22%에서 17%로 5%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플레이를 봐도 정말 굉장히 느껴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 조버로우가 대단한 거는 이렇게 좁고 자기를 그 죽이러 달려드는 수비들이 있는 포켓 속에서도 수비를 피하는 와중에 시선은 언제나 패스를 위해 필드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필드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압박을 받는 와중에 턴오버가 나움직한 플레이의 비중은 고작 2.9%에 불과해요. 같은 탑티어 쿼터백들인 조시 알렌이 5.7%, 패트릭 마홈즈가 4.8%라는 걸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이 포켓 안에서의 움직임이 침착하면서도 동시에 패스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패스야드는 3,706야드로 리그 1위에 터치다운도 33개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러싱 시대의 패싱 게임으로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는데 가장 큰 추락자는 바로 리시버인 자말 체이스예요. 대학 시절부터 영혼의 단짝이었는데 자말 체이스도 올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1시즌 쿠퍼컵 이후로 리시빙 횟수, 리시빙 야드, 리시빙 터치다운 세 분야 지금 모두 1위를 하고 있어서 트리플 크라운을 노리고 있는데, 리시빙 야드는 1319야드로 2위인 저스틴 제퍼슨에 비해 150야드가 높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터치다운이에요. 현재 리시빙 터치다운이 15개인데 2위랑 무려 6개나 차이가 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20개 가까이 기록하게 되는 대기록이 나올 겁니다. 07년도에 16게임을 뛰고 2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랜디 모스, 그리고 87년도에 12게임을 뛰고 2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제리 라이스에 이어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대기록이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뤄질 수 있어요.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민첩함이나 경합 상황에서 공을 잡아낼 수 있는 피지컬 점프력, 그리고 마지막에 공에 대한 집중력까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이 선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량 중에 하나는 공을 받은 뒤에 언제 어디서든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능력은 정말 그의 빛나는 커리어 속에서도 올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버로와의 호흡은 대학 시절부터 쭉 이어졌는데 더 한층 더 올라간 사이라서 보지도 않고 서로 어떻게 움직이지 이미 완벽히 알 정도로 게임에 대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이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벵갈스는 리그 최하의 수준의 정말 약한 수비를 갖추기도 했고, 초반 슬로우 스타트로 인해 5승 8패의 성적을 내면서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리그 최고 티어의 선수들이자 심지어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NFL 리그 최고의 듀오이자 러닝 게임 위주로 전환된 현재 리그에서 패싱 게임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유의한 존재들, 조버로우와 자말 체이스의 게임을 플레이오프에서 못 볼 생각을 하니 너무나 안타까운데, 현 시점 3% 미만으로 예상되는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을 뚫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들의 황산적인 플레이를 제발 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